남편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난 네 식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부는 마지막 돈 그리고 한 채의 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벽을 허문 순간 믿을 수 없는 것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정희는 61살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째였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남편 김태수는 98년 금융위기 때부터 정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두 사람은 버텼어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3년 전 겨울 남편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소용없었죠.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남편이었어요. 장난도 치고 웃기도 했죠. 하지만 저녁에는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였어요. 형님, 얘기 좀 합시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차를 내왔어요. 이 집 말인데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명의잖아요. 근데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정희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수님은 이제 남남이니까요. 시누이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애들이 있잖아요. 큰애, 둘째, 막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냉정했어요. 애들은 다 컸잖아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한 달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시누이가 선언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큰아들 민수는 32이었습니다.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둘째 민정은 29, 작은 카페에서 일했죠. 막내 민호는 26,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정이 분노했습니다. 민수도 화가 났어요. 법적으로 싸워야죠.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힘이 없어. 그리고 더 싸우고 싶지 않아. 정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더해 집까지 잃게 됐어요.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죠. 한 달 뒤 네 식구는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 뿐이었죠.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죠. 일단 민수의 친구 집에 신세를 졌습니다. 좁은 원룸에 4명이 지냈어요.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올해는 못 있어요. 민수의 친구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남편이 남긴 돈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일부가 있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었죠. 이걸로 집을 구해야 해.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살 집을요. 아이들만은 흩어지게 할 수 없지.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네 식구는 함께 있어야 했어요. 정희는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이 돈으로는 어렵습니다. 중개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셋집도 월세도 정의의 예산으로는 부족했어요. 4명이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한데 정의가 말했지만 중개인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정의는 지쳤어요. 아이들도 불안해했죠. 엄마, 정 안 되면 우리 각자 살아요. 민정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우리는 가족이야. 정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틀 뒤 정의는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외곽에 있는 곳이었어요. 혹시 싼 집 없나요? 정의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싼 집은 다 이유가 있어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정의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내 식구만 살 수 있으면 돼요. 중개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있긴 한데요. 중개인이 망설이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정의는 사진을 받아봤어요. 낡은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정원은 잡초투성이었어요. 폐가 같았죠? 사람이 안 산 지 20년도 넘었어요.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원래 주인이 돌아가시고 방치됐죠. 집은 크긴 한데 정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얼마예요? 정의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가격을 말했어요. 정의가 가진 돈으로 충분했죠. 여기라도 내 식구같이 살 수만 있다면. 정의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개인은 정의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도시 외곽이었어요. 차로 1시간쯤 걸렸죠. 여기에요. 중개인이 차를 세웠습니다. 정의는 차에서 내려 집을 봤어요. 사진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어요.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중개인이 열쇠를 꺼냈습니다. 대문을 열자 삐걱 소리가 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어요.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죠. 오래 비어 있어서 이래요. 중개인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괜찮다고 했어요. 청소하면 되죠. 정의가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집 안을 안내했어요. 거실, 부엌, 방 3개, 욕실도 있었습니다. 크기는 충분했어요. 내 식구가 살기에 나쁘지 않았죠. 보일러는 되나요? 정의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고쳐야 할 겁니다. 전기도 다시 연결해야 하고요. 정의는 계산했습니다. 수리비가 들겠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집 살게요. 정의가 결정했습니다. 중개인이 놀랐어요. 정말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하지만 정의는 확고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집이면 돼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정의는 가진 돈을 거의 다 썼어요. 남은 건 수리비와 생활비뿐이었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집 구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디에요? 정의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의는 웃으려 애썼어요. 괜찮아. 고치면 살만해. 하지만 아이들은 불안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다른 곳 찾아봐요. 정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밖에 없어. 우리 예산으로는. 아이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일주일 뒤 내 식구는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트럭 한 대면 충분했죠.
집에 도착하니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이 햇빛을 가렸어요. 들어가 보자. 정희가 앞장섰습니다.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잡초를 헤치며 현관까지 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어요.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냄새. 민정이 코를 막았습니다. 민수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일단 환기부터 시키자. 민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중개인이 보여준 것보다 더 낡았어요. 벽지는 찢어져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죠. 엄마, 여기 괜찮겠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밝게 웃으려 애썼어요. 처음엔 다 이런 거야. 조금씩 고치면 돼. 하지만 정희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와서 촛불을 켰어요. 네 식구는 거실에 모여 앉았죠. 내일부터 청소하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보일러 업체 불러서 고치고 전기도 연결하고 정희는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하지 않았어요. 삐걱. 어디선가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이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뭐야, 저 소리?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에 뭔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툭!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벽 쪽에서였어요. 쥐인가?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오래 비어있던 집이니까. 하지만 정희도 불안했습니다. 소리가 이상했어요. 밤새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삐걱, 툭, 탁. 여기저기서 났어요. 아이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이 되자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어젯밤 소리 들었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들었다고 대답했어요. 오래된 집이라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희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전기업체가 왔습니다. 전기를 연결했어요. 불이 들어오니 조금 나아졌죠. 보일러 업체도 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완전히 바꿔야 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희는 고민했어요. 일단 최소한만 고쳐주세요. 정희가 부탁했습니다.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응급처치만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네 식구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죠. 조금씩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낡았어요. 그래도 우리 집이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또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툭, 탁. 엄마, 저 소리 정말 이상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도 알고 있었어요. 내일 자세히 살펴보자.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들었던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여기에서 주로 났던 것 같은데. 민수가 거실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정희와 민정, 민호도 다가왔어요. 민수는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톡톡. 소리가 다른 곳과 달랐어요. 여기 비어 있는 것 같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정도 벽을 두드려 봤어요. 진짜네. 이상하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벽을 자세히 봤어요. 다른 곳과 색이 조금 달랐죠. 혹시 나중에 막은 건가?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열어볼까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 벽을 함부로 뚫어도 되나요? 우리 집이잖아요. 확인해 봐도 될 것 같은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벽을 두드렸어요. 툭! 벽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조심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벽을 부쉈어요. 구멍이 점점 커졌습니다. 안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어?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뭔가 보였어요. 민수는 구멍을 더 넓혔습니다. 손을 넣어 안을 더듬었어요. 뭔가 있어. 잠깐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철제 상자였어요. 낡고 녹슬어 있었죠. 이게 뭐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죠. 네 식구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가운데 놓았어요. 열어볼까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자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었어요. 그리고 낡은 수첩, 봉투 하나가 있었죠. 정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을 봤어요.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희에게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희의 이름. 그리고 그 글씨는 엄마, 왜 그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글씨를 정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태수의 글씨였어요. 이게 어떻게?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정이 봉투를 봤어요. 엄마 이름이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정희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빠야. 아빠 글씨야.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물었어요. 아빠가? 그럼 아빠가 이 집을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남편이 이 집을 알고 있었을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 집은 내가 30년 전에 산 집이야. 내게 말하지 못했어. 미안해.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이라고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쓰라고 남겨둔 거야. 집문서는 상자 안에 있어. 정희는 상자를 다시 봤습니다. 서류 뭉치 중에서 집문서를 찾았어요. 정말 있었죠. 소유자 이름은 김태수였습니다. 정희의 남편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도 몰랐어요. 정희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일기였어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3월. 회사가 부도났다. 사장은 도망갔고 나는 빚을 떠안았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1987년이면 정희가 남편을 만나기 전이었어요. 나는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걸 팔았다. 하지만 부족했다. 정희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다. 돈을 주겠다고 했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누명을 쓰라고 했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받아들였다. 빚을 갚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요. 그 돈으로 이 집을 샀다. 언젠가 가족을 위해 쓰려고. 정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에게 수첩을 건넸어요. 아이들은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가 누명을 썼다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억울하게 산 거잖아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아빠는 우리를 위해 참았나 봐. 정희는 며칠 동안 수첩을 읽었습니다. 남편의 30년이 거기 있었어요. 정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었죠. 1988년. 정희를 만났다.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 과거를 말할 수 없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혼자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1999년. 결혼했다. 행복하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가 무겁다. 정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신혼 시절. 하지만 남편은 혼자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었죠. 2000년. 민수가 태어났다. 아버지가 됐다. 이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정희는 울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수첩 중간쯤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3년. 진실을 밝히고 싶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가족이 다칠까 두렵다. 정희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싸우고 싶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았어요. 2005년. 이 집을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다. 언젠가 내가 없을 때 도움이 되길. 정희는 남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끝까지 가족을 생각했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0년.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정희가 걱정할까봐 말 못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아팠다는 걸 몰랐어요. 이 집 열쇠는 상자 안에 있다. 정희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정희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울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정희는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집문서, 은행 통장, 그리고 낡은 명함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정희는 명함을 자세히 봤어요. 뒷면에 메모가 있었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실을 알고 있음.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아빠의 진실을 밝히려고.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미 30년이 지났어요. 지금 와서. 하지만 정희는 확고했습니다. 아빠는 억울하게 살았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정희는 혼자 서울로 갔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3층에 작은 법률사무소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정수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희는 남편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태수라는 사람 아세요? 변호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김태수? 그 이름을. 변호사는 정희를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세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입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으세요. 얘기가 길 것 같습니다. 정희는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태수 씨는 제 대학 선배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선배가 찾아왔어요.
억울하다고 했죠.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 사장이 도망가고 선배가 모든 걸 뒤집어 썼다고 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는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보상금을 받고 조용히 넘어가기로요. 정희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선배는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저도 도왔고요. 정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가 모은 자료들이 있어요. 변호사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정희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이걸로 진실을 밝힐 수 있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망설였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만만치 않아요. 정희는 파일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해보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대. 아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해. 아빠를 위해서. 변호사 이정수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들을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정희에게 연락했어요. 준비됐습니다. 이제 상대방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변호사는 30년 전 사건 관계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회사 부사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정희와 변호사는 만남에 응했어요.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부사장은 70이 넘어 보였어요. 늙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이 변호사. 부사장이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도 고개를 숙였어요. 이쪽은 김태수 씨 부인입니다. 변호사가 정희를 소개했습니다. 부사장은 정희를 봤어요. 김태수? 그 친구 아내분이군요. 부사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30년 전 사건 말입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김태수 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부사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부사장의 대답에 정희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부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수 씨가 억울하다는 거 저도 알았어요.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요?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회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생을 망쳤어요? 부사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부사장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도 없고 당시 사람들도 다 흩어졌어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부사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양심의 빚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부사장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기로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사장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어요. 찾을 수 없었죠. 사장을 찾아야 완전한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의는 낙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부사장 증언만으로도 많은 걸 바로잡을 수 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죠. 언론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정의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권했어요. 여론의 힘도 필요합니다. 정의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응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돈이 목적 아니냐? 정의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진실을 위해서였어요. 재심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의와 아이들, 변호사는 법정에 갔어요.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무죄입니다. 부사장이 증언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당시 사장에게 있었어요. 김태수 씨는 누명을 쓴 겁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남편이 모은 자료, 부사장의 증언,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정의는 숨을 참았어요. 피고인 김태수는 무죄. 정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울었어요. 30년 만에 남편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정의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정의는 조용히 살고 싶었죠. 이제 그만 인터뷰하고 싶어요. 정의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쉬세요. 정의는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했어요. 민수가 안아줬습니다. 정의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어요. 아빠,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정의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정과 민호도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네 식구는 집을 본격적으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이후 보상금이 나왔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집을 수리하기엔 충분했죠. 보일러부터 새로 설치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벽지도 다시 바르고 네 식구는 함께 일했습니다. 벽을 칠하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고쳤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낡았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우리 집 같아.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의도 웃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정의는 남편 수첩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죠. 당신은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있었구나. 정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침묵도 비밀도 모두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정의는 남편 사진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정희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아빠 고마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정과 민호도 인사했어요. 아빠 덕분에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네 식구는 아버지를 추억하며 웃고 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정희는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죠. 잡초를 다 뽑고 꽃을 심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도왔어요. 정원은 점점 예쁘게 변했습니다. 장미, 코스모스, 해바라기, 여러 꽃이 피었어요. 엄마, 여기 예쁘다. 민정이 감탄했습니다. 정희도 만족스러웠어요. 그치?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 정희는 매일 아침 정원을 돌봤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어느 날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였어요. 여기 사람이 사네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도 인사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이 집 오래 비어 있었는데 좋네요. 사람 사니까 살 것 같아요. 정희는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점점 이 집에 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집 같았죠. 남편이 남긴 집, 가족을 위해 준비한 집. 정희는 남편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정희는 매일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사진 앞에서, 정원에서, 집 안 곳곳에서요. 아이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다니며 집에서 출퇴근했어요. 민정은 근처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죠. 민호는 프리랜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 아이들은 매일 저녁 함께 모였습니다. 정희가 만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 나왔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기뻐했어요. 정말 잘 됐다. 민정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카페 매니저가 되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어.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 식구는 행복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정희는 밤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처럼요. 오늘 정원에 장미가 피었다. 여보가 좋아했던 꽃이다. 아이들이 모두 잘하고 있다. 여보 덕분이다. 이 집은 버려진 곳이 아니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정희는 일기를 쓰며 남편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괜찮아. 아이들도 괜찮아. 우리 잘 살고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아이들은 완전히 정착했어요. 집도 많이 고쳐졌고 생활도 안정됐죠. 어느 날 변호사 이정수가 연락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궁금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장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사장을 찾았다고요? 어떻게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국제 수배를 넣었더니 잡혔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송환돼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직접 대면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하신다면 주선하겠습니다.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남편을 망친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아이들과 상의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어요. 만나고 싶어. 직접 말하고 싶어. 일주일 뒤
정희는 구치소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했어요. 면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김태수 부인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희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왜 그랬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어요. 회사가 망하고 있었어요.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죠.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희생시킨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희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30년을 억울하게 살았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망친 인생입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희는 노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불쌍하다고요. 30년을 도망치며 산 인생이었으니까요.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인생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제대로 사과하세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며칠 뒤 법정이 열렸습니다. 노인은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제가 책임자입니다. 김태수 씨는 무죄입니다. 판사는 노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실형은 면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 중요한 건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 그게 중요했어요. 법정을 나오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시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아이들이 정희를 안아줬습니다. 네 식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빠,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민수가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도 사진을 봤어요. 그래. 이제 다 끝났어.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수첩을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 그만 아파해도 돼. 정희가 상자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다시 벽 속에 넣기로 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예요. 왜요, 엄마?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원한 자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을 거니까. 민수가 벽을 다시 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요. 벽이 다 막히자 정희는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아이들도 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우리 행복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식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남편을 추억하며요. 2년이 지났습니다. 폐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쁜 집이 됐죠. 정희는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이 만발한 봄날이었어요. 장미, 튤립, 수선화. 아름다웠죠. 엄마, 차 가져왔어요. 민정이 차를 내왔습니다. 정희는 고맙게 받아 마셨어요. 민정아, 카페는 잘 돼가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손님도 많아지고 있어요. 민수는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됐어요. 민호는 프리랜서로 성공했죠. 일감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잘 되고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뿌듯했어요. 아빠가 결국 우리 지켜줬네.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매일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정희는 자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진 앞에서, 정원에서, 집 안 곳곳에서요. 이웃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주 놀러 왔어요. 정희 씨, 집이 정말 예뻐졌네요.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정희는 웃었어요. 처음엔 폐가였는데 이렇게 됐네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이 사람을 닮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희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집이 자신들을 닮아간다니요. 정희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방들. 모든 곳이 따뜻했어요. 이 집은 버려진 곳이 아니었어.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남편이 30년 전에 준비한 집, 가족을 위해 남긴 집. 정희는 남편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네 식구는 함께 정원을 가꿨습니다. 새로운 꽃을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줬어요. 엄마, 여기 장미 심을까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빠가 좋아하던 꽃이야. 네 식구는 함께 장미를 심었습니다. 빨간 장미였어요. 아빠, 이 꽃 좋아하실 거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도 웃었어요. 그럼, 분명 좋아하실 거야. 저녁이 되자 네 식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뭐 먹을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만드는 거 다 좋아요.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식사를 하며 아이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회사 일, 카페 일, 프리랜서 일. 정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소중했어요. 아이들아, 정희가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정희를 봤어요. 응, 엄마. 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우리 행복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민정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덕분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얘들아.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과 정원에 장미를 심었어. 당신이 좋아하던 빨간 장미. 아이들이 모두 잘하고 있어. 민수는 승진했고 민정이는 매니저가 됐어. 민호는 일이 잘 되고 있고 우리 모두 행복해. 이 집에서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여보, 이 집은 폐가가 아니었어. 우리를 기다리던 집이었어.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 고마워, 여보. 폐가였던 집에는 이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따뜻함이 넘쳤어요. 정희의 인생도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라면 괜찮았어요.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담긴 곳이었어요.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죠. 정희는 매일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잘 자요.
우리 내일도 잘 살게요.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 따뜻한 집에서요.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